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예, 지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로존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유로존은 특히나 뭐 프랑스 대선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당히 부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양상, 그리고 프랑스 대선 자체가 뭐 1차, 2차 나누어져서 일단 5월까지는 상당 부분 어떤 그 변동성 면을 겪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 반면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효과, 소위 말하는 하니문 피리어드가 이제는 끝이 났다. 마무리가 되었다. 정책적인 기대감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오히려 기대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하나둘씩 이제는 조금은 좀 실망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를 통해서 뚜렷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트럼프의 정책 추진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대내적으로는 이렇죠. 대선 정국의 본격적인 진입.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트럼프 정부에서도 있었던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우리나라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되어서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이에 대해서 사실상 뭐 중소형 개별주랄지 이런 어떤 그 내수 부양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우리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환율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시장 이번 주 내내 좌지우지해 왔었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이에 대한,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도 우리가 계속 결정을 해왔던 환율 보고서 이슈. 근데 두 가지가 어떤 부분이 더 부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방향성은 엇갈리게 된다라는 점. 만약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더 크게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라면 결국은 원화의 약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이런 쪽으로 시장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환율 보고서 이슈가 크게 대두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환율 보고서 이슈가 대두가 된다면 원화의 강세가 시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리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화의 약세 방향으로 많은 무게중심. 하지만 환율 보고서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된다면 원화의 강세 쪽으로의 부각.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은 원화가 순간 약세로 확 쏠렸다가 어제 같은 경우 다소간 좀 안정 내지는 진정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부분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시장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 내지는 핵심 변수는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명히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분위기, 관망의 양상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환율 보고서가 얼마나 대두가 될 것인지. 일각에서는 이미 뭐 어제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 이미 뭐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정을 이번엔 안 할 것이다라는 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뭐 거의 뭐 희석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환율 조작국 지정 속에 우리나라 여기서도 좀 빠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뭐 1%의 확률이라도 우리가 뭐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놓으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뭐 관망 양상들 속에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 시장 내 뭐 개별 이슈들에 대한 어떤 그 테마 내지는 개별 이슈들에 대한 움직임, 뭐 OLED랄지요, 듀얼 카메라랄지, 뭐 시장 내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